안녕하세요. 산산노웅의 이야기는 날을 새면서 점점 더 열기를 더해갑니다. 유비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산노웅은 기분이 막 업되는 거예요. 그 열심히 막 그 설명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노인네 말이라고 꾸벅꾸벅 졸기나 하고 이야기하면, 그런데 유비는 그렇지 않습니다. 유비는 눈을 초롱초롱하니 하고 열심히 한마디라도 빼놓지 않으려고 듣고 있습니다. 그 산산노웅의 이야기는 상나라를 멸하고 주문왕과 주무왕을 도와서 주나라를 세운, 성군의 나라를 세운 그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상나라는 중간에 그 천도를 여러 번 합니다. 그래서 은나라라고도 하고 은호르다간이 이렇게 천도를 했기 때문에 그 상나라라고도 합니다. 그래 이제 상나라가 탕왕이 하나라 거왕을 멸하고 하나라를 세운 지 500년 정도가 됐는데, 30대 걸왕에 와서 완전히 그 패도 정치로 넘어갑니다. 그 달기라는 그 왕후를 만나가지고 그 주왕이 걷는 길도 거왕이 걸었던 길, 하나라의 마지막 왕 거왕이 걸었던 길하고 똑같아요. 그 세상은 돌고 도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망할 적에는 아주 똘똘한 왕이 나오든지, 여튼 자기보다 똘똘한 신하가 없으니까 신하들 얘기를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 생각대로 이거 하다 보면은 패도정치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는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신하들이 누구도 얘기를 못 하니까. 안 그러면은 대왕이 아주 그냥 암군이 나와가지고 간신들을 이렇게 신용할 때, 간신들을 옆에 막 놔둘 때, 그때는 왕한테 좋은 이야기, 아주 귀에 발린 이야기만 합니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나라가 우영한 거예요. 그게 그 상산노웅 이야기는 지금 한나라는 가장 위험한 때이다. 그때를 이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현사를 몰라보고 왕이 그 청류파들은 다 고향으로 내려보내고, 탕류파, 그러니까 간신대벌만 옆에 놔두고서는 귀에 바른 소리만 듣고 있으니 아주 그 어려운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행히 노식 선생이 낙양으로 갔으니 외부의 적은 잠재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부에서 일어나는 적은 황제들 옆에서 간신들이 입 바른 소리만 하고 있으니 어렵다고 이 이야기를 하면서 현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한 국가를 지탱하는 데에는 현사의 말을, 귀에 쓴 말은 백성들을 얼마나 살을 찌우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주나라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주문왕 회창이, 서백창이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강태공이를 영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주나라는 원래 저쪽 오로도스 지방에 있던 그 부족 국가예요, 원래가. 그런데 이 태공이, 그러니까 주나라를 세운 그 태공이, 그러니까 그 서백창의 선조죠. 이제 유목 생활을 하다가 농경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요 장안, 그러니까 함양이죠. 함양이로 하고 주나라에서는 요 호경으로 불렀는데, 여기 서북 쪽에 기산이라고 하는 그 농경 생활을 하기에 좋은 아주 알맞은 지방이 있습니다. 여기에 내려와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 이제 주나라가 생기게 되는데, 여기서 정착을 하면서 생활을 하면서 이 태공이 엄청 현인을 어떻게든지
뭐 그 만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얘기를 하자면은 상나라의 이윤과 같은 현인을 나에게는 없을까? 어디에 있을까? 아주 그냥 꿈에서도 그리워합니다. 현인을 만나려고. 그런데 그 이제 태공한테는 현인이 나타나질 않았어요. 그 이제 쭉 내려오다가 서백창 때 이제 그 주나라가 좀 부강해져요. 나라가. 그러면서 상나라에서 삼공의 하나로 됩니다. 그 삼공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구하고 악후, 구후는 북쪽, 악후는 남쪽, 그리고 서백창은 서쪽. 이렇게 이제 부족 국가의 우두머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나라 왕궁에서는 요 세 명 삼공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 삼공들은 그 밑에 있는 부족 국가들을 관리를 하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 삼공을 세우는데 그 삼공의 한 사람이 됩니다. 이 서백창이. 그렇게 이제 나라가 조금 이제 부강해졌어요. 그런데 요 상나라 주왕 때 오면서 이제 그 아주 그냥 뭐 아탄에 황흥무도하게 그러니까 뭐 그 도라는 것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 삼공의 하나인 그 구후의 딸을 왕비로 이렇게 했는데 달기를 데려오면서 구후의 딸을 막 그 하산에 못살게 굽니다. 이제 그 달기가 이제 아주 이쁘니까 달기를 왕으로 만들려고. 그래서 이제 구후의 딸을 아탄에 나중에 죽여요. 그러니까 구후가 막 억울하다. 우리 딸을 막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또 구후를 죽여가지고 소금에 절입니다. 그러니까 또 저기 삼공의 하나인 아쿠가 그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삼공한테는 첩자들을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다 그 주왕 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쿠도 잡아다가 이것은 또 포를 뜹니다. 아쿠를 잡아다가 그 삼공인데 그러니까 이 서백창은 이야기는 못하고 하늘을 보고서는 한탄을 합니다. 한숨을 쉬어요. 하늘을 보고. 그러니까 또 이제 이게 이제 그 주왕 귀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하늘을 보고 한숨을 쉬었다고 유리에다 가둡니다. 유리에다 가두는 게 뭐냐면은 궁이 이제 하나 있는데 유리라고 이제 궁이 있어요. 그게 이렇게 호루병처럼 된 데에 있는 궁입니다. 거기에다 가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대를 폭 싸고 호루병 그 입구만 딱 차단을 하면 누구하고도 이제 그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 신하들이 이제 그 주왕한테 아주 그냥 가가지고서는 여튼 주왕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또 달기한테는 폐물들을 막 갖다가니 그 줘가지고서는 간신히 이제 그 서백창에 풀려나요. 풀려나는데 달기한테 이제 이야기해서 그 천자가 내리는 부절을 내리도록 오히려 이제 갇혔다 나오는데 부절을 내리도록 합니다. 부절이란 뭐냐면은 요것은 요것을 가지고 있는 제후는 딴 제후들을 공격할 수가 있어요. 저기한테 그 상나라 황제한테 이야기하지 않고도 먼저 공격을 해서 제압을 하고 나중에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절이 그렇게 이제 그 힘이 센 거예요. 그 신주와 같은 거죠. 그 황제의 신물이니까. 그 요것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백창이 힘이 더 이제 세지는 겁니다. 부족국가들의 그 발언권이 좀 세지고, 그리고서는 이제 이쪽 서쪽만 하는 게 아니라 구하고 악후가 없기 때문에 그쪽 북쪽과 남쪽 그쪽 부족국가도 요 서백창이 꼭 관리를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서는 이 부절이 있으니까 황제한테 이야기하지 않고 미리 가서 제압을 하고 나중에 이제 결과 보고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서백창이 이제 좀 세지는데, 그런데 이제 여튼 서백창은 현인을 만나기 위해서 아주 엄청 노력을 합니다. 이제 현인을 만나려고 노력을 하는데, 요 이제 강태공이를 이제 만나게 돼요. 이제 강태공이를 만나가지고 이 상나라를 멸하고 이 주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이제 그 과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강태공이 나오면 우선 나오는 이야기가 육도 삼약, 육도 삼약의 저자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육도는 뭐냐면은 이게 병법이에요. 병법. 삼약은 뭐냐면은 도. 근데 이제 도가 이제 일반 도가 아니고 천도, 왕도, 정도라고 해가지고 하나라를 멸하고 상나라를 탕왕이 세우게 한 이윤이 그 왕들한테 했던 이야기, 거기에서 이제 조금 강태공이가 좀 이렇게 느낀 것하고 이윤이가 했던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서 주로 왕도에 대해서, 왕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적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육도는 뭐냐면은 병법인데, 병법에는 도는 필요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적을 이기면 됩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이제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적을 속여도 된다. 거짓말을 해도 된다. 그러니까 도라는 게 도적도자니까 육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적는 거고, 또 강태공이가 나올 때는 궁80, 달80. 그래서 80까지는 궁하게 살다가 80 이후에 80년간을 아주 기분 좋게 그렇게 이제 궁한 것을 면하고 그렇게 이제 산다고 해서 궁80, 달80. 이거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강태공 하면은 이제 낚시가 이제 유명한데, 낚시보다도 이제 더 유명한 것이 복수불반분. 복수불반분이라고 해가지고, 이 엎질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가 없다.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숨겨진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숨겨진 이야기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은, 자, 강태공이가 상나라를 멸하고서 이제 주나라를 이제 세워요. 주나라를 세우는데 1등 공신으로 그렇게 세워가지고, 그때 이제 할 적에는 주문왕은 돌아가시고 주무왕, 회발이 이제 왕인데, 회발은 어떻게 되냐면은 왕후가 강태공의 딸입니다. 강읍이라고 해가지고 그 딸이 이제 왕후가 이제 세자 때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왕후가 됐는데, 요 복수불반분이 이제 요때 나와요. 자, 강태공이가 이제 제나라 이제 왕으로 이렇게 이제 받아요. 1등 공신으로 해가지고, 그래 이제 제나라 왕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 이제 갈 준비를 딱 하고서는 호경에서 출발해서 이제 제나라까지 이제 가야 되는데, 지금 얘기하면 임치죠. 임치로 이제 가야 되는데, 갈 준비를 딱 해가지고서는 앞에 풍악을 울리고 뒤에 이제 군사들 쫙 해가지고 이제 가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요때 주무왕하고
그 딸 강읍이 왕비 이제 왕비죠. 왕비하고 이제 가마를 하나를 딱 그 강태공이 가마보다도 더 멋진 가마를 딱 해가지고 뒤에 시녀들이 막 한 막 2,000명 정도 쫙 붙어가지고 가마가 옵니다. 그 이제 가마에서 내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강태공이 부인 마씨예요. 그러니까 저기 주무왕의 장모죠. 강태공이는 이제 장인이고, 그 이제 딱 내려가지고 영감, 나를 데리고 가야 됩니다. 내가 그 제 나라에 가겠습니다.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태공이가 안 된다. 너는 나를 버리고 집을 나박한 여자가 어디를 쫓아오려고 그러느냐. 안 된다.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씨 부인인데, 마씨 부인이 무슨 얘기요? 내가 제 나라에 가야지. 당신 혼자 가서는 안 돼요. 딱 이렇게 이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태공이가 그 밑에 신하한테 야, 그 바가지로 저기 물을 좀 이렇게 떠와라. 그 이제 물을 떠왔어요. 샘물이 이제 두 군데 있는데 그 길을 가운데 놔두고 양쪽에 이제 샘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쪽 떠오라고 하는 샘물은 단물이에요. 거기는 철분이 없어가지고 물이 답니다. 그리고 이쪽 반대편에 있는 샘물은 철분이 있어서 써요. 물이 쓴물이에요. 그리고 단물하고 쓴물이 이제 그 한 바위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 가운데로 이제 길이 있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갖고서 단물을 떠왔어요. 바가지에다. 그러니까 쓴물, 우물 있는 쪽으로 이걸 붓고서는 자, 이 물을 다시 요 바가지에다 주워 담으면 내가 당신을 데려가겠소. 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씨 부인이 이제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요때 그 딸이, 그러니까 이제 주무왕의 왕후죠. 왕후가 어머니, 그 저기 샘물까지 내려갔을 테니까 가서 단물만 골라가지고 떠오세요. 이러면서 눈을 찡긋합니다. 그러니까 마씨 부인이 딱 알아채고서는 이리 주시오. 그러니까 바가지를 받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이제 쓴물 우물을 휘휘 젖으면서 그 안에서 한 바가지를 떠가지고 가지고 올라와요. 그러니까 주무왕이 신하를 시켜가지고 야, 이쪽 단물 아까 우리 장인어른이 떠오라고 했던 물 그 한 바가지 떠와라. 그래가지고 단물도 이제 한 바가지를 떠옵니다. 그 주무왕이 딱 봤습니다. 자, 내가 심판을 하겠소. 그러고서는 양쪽 물맛을 봐요. 양쪽 물맛을 딱 보고 나서 물맛이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쓴물, 그 샘물 쪽으로 난 물, 이 두 바가지를 다 붓습니다. 그러니까 강태공이가 팔짝 뛰면서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양쪽 샘물을 다 이용을 했는데 환자들을 저기 하고 할 때 이 저기를 다 이용을 했는데 이쪽 물은 분명히 단물이고 이쪽 물은 분명히 쓴물이라 사용하는 방법이 다 틀립니다. 사위 그다음 막 이제 막 사위 무슨 얘기하고서 막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무왕이 그럽니다. 그러면 장모님은 이 단물이 이쪽으로 흘러 들어갔는데 쓴물 중에서 단물을 골라왔으니 장인어른은 이쪽 쓴물을 내가 단물 쪽에 쏟았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그 쓴물을 가서 골라오세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태공이가 무릎을 쫙 치면서 사위가 지금
장모 편을 드는 거요. 아, 그러면서 그냥 막 무릎을 딱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아들이 이제 그 나중에 전공이 되는데, 큰아들이 이제 옆에 있다가, 아버지, 아버지는 어머니보다 좀 더 뛰어나니까, 그거 쓴물 가져올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가져오세요. 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태동이가, 얘놈아, 너까지도 어머니 편을 드느냐? 빨리 가자. 여기 더 못 있겠다. 그리고서는 가마를 타고 떠나면서, 당신은 심리 뒤에서 따라오시오. 이제 따라오지 따라오지 말라고는 못하고, 심리 후에서 따라오라고 그 신하한테, 너희네들 심리 후에서 저 가마를 메고 따라와라. 이라고서는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 이제 가면서 이제 강태공이가, 아들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제 아들한테 묻는 거예요. 아들이 이제 그 제나라 2대 이제 전공이 되는 그 아들인데, 그 이제 그 아들한테 물어보니까 아들이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정말로 모릅니까? 글쎄 나 잘 모르겠다. 어떻게 들어가는지. 지금까지는 내가 다 아는 걸로 알았는데, 너네 어머니가 나타나고 나서부터는 아무것도 모르겠다.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들이 이제 이야기를 해요. 자,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어머니가 얼마나 강태공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여자의 힘이 얼마나 센지, 그리고 남자한테는 여자가 꼭 필요하다, 그것을 누누이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쭉 이어나가는데, 이 강태공이가 그럽니다. 야, 네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까 네 이야기가 옳은 것 같은데, 나 쪽팔려가지고 제 나라에 가서 왕노릇 못하겠다. 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무슨 얘기요? 아버지는 귀신도 다룰 수 있는 기술이 있는데 그거 하나 못 갖추니까 감추면 될 거 아닙니까? 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무슨 대책이 있냐? 이렇게 이제 물으니까, 그 이제 아들이 하는 이야기가, 요거 하나만 감추려고 하면 또 그렇고, 아버님이 지은 삼약이 있지 않습니까? 삼약은 이제 미리 이제 다 전놨으니까, 그러니까 육도는 이제 나중에 이제 지켜야 돼요. 육도는 이제 그 주문항하고 무항하고 대화했던 그것을 이제 책으로 짓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삼약은 그 상나라를 세운 탕왕을 위해서 그 일을 한 이윤희가 5명의 왕을 모시면서 했던 이야기를 그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다 이미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삼약은 20갑자를 숨기고, 지금 요 어머님하고 일어났던 일은 물을 갖다 붓는 것까지만 나타나게 하고, 그 뒤의 일은 50갑자를 숨기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강태공이가 그럽니다. 그래, 내가 귀신을 50갑자까지는 부릴 수가 있다. 그런데 그 후까지는 못 부린다. 그러면 50갑자를 숨겼다고 하자. 그 후에 나타나는 건 어떡하냐? 그러니까 그 아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왕이 될 사람이니까, 아버지, 50갑자면 3000년 후입니다. 3000년 후에 사람들이 뭐라고 한들, 아버님이 신선이 됐다고 해도 그 위에 올라가 있을 건데 뭘 그것을 두려워합니까?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 위에 위정자들이나 조금 그 학문이 높은 사람들은 내가 사후에 어떻게 평가를 받을까,
여기에 대해서 엄청 그 생각을 해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를 보면은 이조 시대에는 그 사관이 그 왕하고 신하들하고 이제 그 회의를 하고 뭐하고 하면 사관이 이렇게 쓰는데 그게 이제 임금의 일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왕들은 엄청 그 두려워했습니다. 후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데 이 사관한테는 특권이 있어서 아무한테도 안 보여줘요. 이 일기를 쓰면서. 그래서 그 조의제문 해가지고서는 막 사람들 죽어나가고 막 그렇게 했는데 왕이 보여달라고 하는데 안 보여주니까 사관이. 그런 정신이, 선비 정신이 우리나라는 면면이 흐르고 있습니다. 옛날 상고시대부터. 그래가지고서는 우리나라는 이 젖꼭지처럼 조그맣게 붙어 있으면서도 중국에 먹히지 않고 이 선비 정신으로 이렇게 이제 그 지금까지 이어오는데 이 중국 사람들한테는 그 상고시대부터 내 사후에 어떻게 기록이 될까? 거기는 이제 그 사관이라는 특별 적이 없으니까 뭐 민간인들이 쓰던 아니면 왕궁에서 이제 그 현자들이 쓰던 그 왕의 일대기나 현자들의 일대기를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 이제 그 사마처지 쓴 사기도 이게 왕궁에서 쓴 게 아니에요. 개인이 쓴 거예요. 개인이. 아버지의 유언을 받아가지고 그 사마천이 아들이 쓴 겁니다. 아버지가 모아놓은 자료하고 사마천이 어릴 때 돌아다니면서 모아놓은 자료 해가지고 개인이 쓴 거예요. 그 대단한 작품이죠. 그 우리나라 저기 하면은 뭐 국가에서 보조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쓰던지 할 건데 중국에는 그런 것 없이도 그 책임감을 가지고 이렇게 쓰는 그런 그 면면이 흐르는 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역대 왕들이나 그 현자들 조금 그 힘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내 사후에 어떻게 기록이 될까? 이것을 이제 그 유방과 항우에서 항우가 마지막에 외치면서 가는 소리도 이제 그거예요. 내가 힘이 없어서 진 게 아니라 1000명이 그렇게 됐다. 이제 사후 사람들이 그렇게 써달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외치면서 이제 가는데 요 강태공이도 야 사후에 내 사후에 그 잘못 저기 기록되면은 내가 쪽팔려서 되겠느냐 이렇게 이제 그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게 아들이 아버지는 귀신도 부리는데 뭘 걱정합니까? 그런 게 이제 그 강태공이 그래요. 내가 귀신은 부리는데 너네 어머니는 못 부리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제 그 강태공이 일생이 여기서 이제 이렇게 그 마씨 부인을 만나면서 그 전환점을 맞게 돼요. 그 마씨 부인이 강태공이보다 10살이 적습니다. 그런데 강태공이는 아주 그냥 어릴 때 고아가 돼가지고 이제 혼자 컸어요. 혼자 컸는데 요 마씨 부인이 바로 이제 옆집에 사는데 여기서 이제 그 마씨 부인하고 이제 강태공이하고 이렇게 이제 만나서 저기를 해요. 그 이제 마씨 부인이 강태공이를 그 선택을 합니다. 이제 그 과정. 그리고 이제 그 강태공이는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어떻게 커왔나. 그리고 이제 그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공부를 했고, 마씨 부인은 강태공이한테 어떻게 기여를 했나.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 그 다음 편에 이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강태공이가 이제 주문왕을 만나고 이제 주문왕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무왕한테 이제 유언을 합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상나라를 멸하고 이제 은나라 이제 그 주왕을 멸하고 우리 주나라를 굳건히 이 강태공이 그 현사가 있으니까
우리 주나라를 굳건히 해가지고 백성들을 우애하는 그런 정치를 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상나라를 멸하고 그 주나라를 세우면서 그 강태공이가 제나라 태공으로, 그러니까 그 제나라 왕으로 이렇게 그 임명을 받아요. 그래서 제나라로 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